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까지 2100포인트 선을 유지를 하면서 큰 1년 6개월짜리 조정 추세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2주 전이죠. 6월 말 일단 그 미중 무역 합의라고 완전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좌우간 무역 분쟁에 대한 트러블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서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뭐 우려감 이런 부분도 좀 약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 기대치가 좀 높았던 자리이고 시장의 분위기나 혹은 타이밍상으로도 좀 기회가 있었던 구간이 이제 7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은 그런 움직임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고 상승에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이제 원래 주식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서 다시 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100선, 2150선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선이죠. 여기서 여기서 저점들을 이렇게 잡아놓고 시도 그리고 중간 베이스 잡았죠. 그죠? 여기서 다시 시도 한번 눌러줬고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 주게 되면 여기를 넘어가 주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위치였는데 못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못 넘어가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고개를 다시 숙여서 이렇게 약간 벌어지는 이런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다시 이제 스트레스 구간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이 구간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이 다시 깨지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구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좀 피곤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시장도 0.6%입니다. 12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10포인트 이상 급락이고요.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 지수 전체적으로 좀 약세였고 어제 구간에서도 2% 넘게 하락을 했고 오늘 또 추가 하락을 해서 이번 7월달 좀 7월 3분의 1도 안 지났습니다. 7월이. 근데 이번 달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미 4%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3.7%까지 떨어져서 월봉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하락했고 지금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뭐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크게 떨어져 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 뭐 쉽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이 추세에 대한 전환점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넘어가 주게 되면 요 빨간색 선 20개월 선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월봉상 정배열이 들어가야지 이 뒤에서 이제 올해 연말 내년도로 이어지는 이제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반 경직 내지는 저점에 대한 확인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2150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쪽으로 이 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박스라도요. 박스 코드라는 게 되게 우습습니다. 여러분 박스 코드는 일정 구간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50% 항상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요. 50 이하면은 50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동일한 포지션에서 이 영역대에서도 불구하고 요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이제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조금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돌파에 대한 여기는 이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고 이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려감이 시장을 좀 더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큰 박스는 중심대에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 심리가 다르다는 것은 수급도 달라지는 것이고 기업들의 어떤 기본적인 시세 내구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현재 구간 7월달 다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박스의 중심대 2150을 넘어가지 못하고, 거길 넘어가면 이제 2300도 볼 수 있고, 400도 볼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이게 2150을 넘지 못하고 밑으로 와버리게 되면은, 여기 지지라인 2000포인트를 다시 또, 약간 불안해하는 시세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그걸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기껏 밀려봐야 뭐 2000 테스트, 1985 한 번 더 깼다가 오는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으로도 하지만 밑에 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세 자신감이 없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들어왔다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스트레스고요. 일봉상의 기술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주식의 약간 뭐 원론적인 부분이지만
어, 주식 투자는 가치 투자, 기술적 분석 이외의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쉽게 하죠.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 분석은 뭡니까? 밸류에이션 얘기하고 뭐 실적 얘기하고 이런 거죠. 내용을 보고 가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2050포인트면 지금 전체적인 이익이 약간 이익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PB 밸류, 즉 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0.9배수대 구간대이고 좀 더 밀리게 되면 0.9배 이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구간대는 우리 시장은 뭐 금융위기 정도가 아닌 이상은 지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평가됐을 때 종목들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뭐 PB 밸류가 한 0.6배수, 7배수 이 정도면은 주식을 되게 안전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업황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지수가 그렇게 안정적인 영역이고 좀 막 밀려봐야 구조적으로 훼손되기는 힘들다라는 건 제 생각이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해요. 그건 이제 그 현재 지수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좀 다르죠.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느냐 이게 기술적 분석인데 아까 제가 월봉 분석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월봉은 봉 하나가 무려 한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막 천당 갔다 지옥 갔다 하는 이 하루하루의 시세 등락을 한 달은 봐야지 봉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월봉은 사실 텀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장기적인 상황 파악을 할 때는 월봉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심리적인 동요를 오히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월봉 하나 음봉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월봉 음봉 때문에 막 절망적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현재 월봉 일치는 보셨다시피 수렴 박스입니다. 지금은 일봉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잠깐 제가 차트를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검정색 선 지울게요. 위에서 추세선입니다. 이 선이 이제 여기 위쪽에서 내려오는 요 240선하고 거의 비슷한데 자 이걸 이제 지난주 정도까지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지난 목요일 정도가 약간 수요일 정도가 약간 애매하게 단기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제 시간은 위클리니까 코너는 데일리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음봉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서 음봉 하나가 나오면서 5일선을 훼손시키는 게 확정됐죠. 20선도 일단 무너졌어요. 20선은 한 이틀 정도의 텀을 둘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제 돌아 나갔으면 어떻습니까? 위에서 초록색 선이 지금 60선이고 요 초록색 선이 지금 60선이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60선이고 요게 120선입니다. 요게 20선입니다. 역배열이죠. 그죠? 장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로 봤을 때는 요 5일선이 올라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60선이 더 올라왔으면 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거였죠. 그죠? 빨간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60선도 이제 하락이 멈추니까 60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정배열 이렇게 되면 이제 20이 위에 있고 60, 120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추세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찬스가 이번 주 초였어요. 그리고 혹은 지난주 후반이었는데 거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개파락이 발생이 됐고 어제 장대 음봉을 확정적으로 맞아버리면서 520 데드크로스 확정입니다. 단기 시세에는요. 520 데드크로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방향 자체가 고개를 숙였다고 보는 게 맞죠. 520선 쉽게 얘기해서 5일선은 일주일입니다. 5일은 거래일수로 일주일이죠. 20일은 거의 한 달입니다. 5일과 한 달이면 아주 단기 흐름이죠. 그죠? 5일, 한 달, 현재 주가는 오늘 하루. 그러니까 1, 5,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기 흐름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것은 고개를 일단 숙였다는 거예요. 다음 이 추세가 전환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검정색 선이 돌아가지고 빨간색 선하고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 있겠죠. 그럼 다시 우상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매도 신호 여기 나왔다가 매수 신호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매도가 여기 밑에 나오고 매수가 위에서 나올 수 있는 이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이제 시장이 위쪽을 보면서 이제 희망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배열이 역배열로 다시 바뀌고 120선까지 이제 돌아 나가고 그럼 2150 여기가 이제 상방 포지션이 되는 건데 지금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지금 이동평균선들 쫙 역배열입니다.
그죠? 여기 120 그대로 유지가 됐죠. 120, 60, 25 주가 밑으로 벌어졌죠. 이렇게 밑으로 벌어져 버리면 역배열로 밑으로 벌어져 버리면요. 정배열 위쪽으로 벌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은 목표치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자, 주식이 위쪽으로 이렇게 정배열이 됐을 때 여기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정배열 되면 당연히 목표 어디입니까? 전고점이죠. 그죠? 예, 여기서 시작하면 당연히 목표가 여기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여기 뚫리면 이제 추가적인 신고가가 나는 거죠. 지금 시장은 그 스트레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역배열 들어가 버리면서 타겟이 어디 나오냐? 2000포인트, 1985포인트 여기가 다시 돼버리는 겁니다. 직전 저점 2040포인트, 30포인트 요 구간까지 일단 지금 2020포인트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오고 자석처럼 밑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시세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 테스트를 하는 구간으로 들어와 버렸고 사실 2000포인트만이 아니라 저 앞쪽에 1985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테스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열고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환이 되려면요. 내일 하루 반짝 반등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서둘러서 뭐 다시 위로 가는구나 보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프로 트레이딩을 할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요. 어제 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매는 차트 기술적 매매는 그런 신호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수 움직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좀 더 열어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뭐 하방 포지션 잡으시라는 얘기, 인버스 잡고 이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방 포지션은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정리된 포지션에서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 지수 관련입니다. 종목까지 저는 뭐 매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량 종목들은 이따 정리해 드리겠지만 지수 움직임은 요 2020포인트와 198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림으로 어제, 지난주,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단기 이탈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요. 예,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거의 급락세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5월달 저점이 이탈됐죠. 여기 보시다시피. 예, 5월 저점이 완전히 이탈돼가지고 코스닥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하방 쪽에 대한 기운이 코스피보다는 더 강하게 와서 저기 앞쪽에 있는 이제 620포인트 선, 여기가 이제 620선 아닙니까? 여기 620선,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코스닥 제가 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월봉자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월봉인데요. 자, 이 코스닥 월봉이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선이냐면 여기서부터 옵니다. 저기 이 2011년도부터 이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스닥에서 바이오주가 스타트 붙이고 셀트리온이랑 한미약품 올라가기 시작한 게 15년입니다. 그때 막 얘기 많이 했던 게 그때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던 게 코스닥의 600선 돌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코스닥 600선 돌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위협하는 시세까지 다시 왔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한 번은 뭐 바운딩이 돼주지 않을까? 우리 시장이 한 1980선 이 정도 자리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한번 부딪혀 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훨씬 더 흐름이 좀 취약하고요. 이렇게 꺾여 있는 점, 이 바이오주의 영향이 좀 큰데 코스닥 지수 관련 대형 종목군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점을 찍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오가 아니라 오히려 IT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코스닥은 여러분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뭐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코스닥은 IT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부터 바이오 세상이 돼버렸는데 저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IT 기반으로. 그렇다면은 자리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코스닥 지수 관련 종목들은. 그런 점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이 중장기적인 과도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는요,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수급은 한 가지 이렇습니다. 지금은 수급적으로는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외국인이 팔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외국인이 팔지 않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요 차트 좀 닫혀버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별 동향을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어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안 팔았습니다.
그죠?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인데 지금 뭐 일본발 수출 규제, IT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핵심적인 지금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 지금 매도 안 했죠.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 조금 팔았지만 많이 팔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한 7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만큼씩 빠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매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면 거의 뭐 한 7, 8할 이상의 확률로 1985 한번 깨겠구나 라고까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단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그나마 매도세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뭔가 이렇게 뭐 일본하고 얘기가 좀 잘 되거나 한다면은 혹은 뭐 이번 주 그 파월의 코멘트 자체가 약간 비둘기파적으로만 잘 나와줘도 현재 시장이 요 구간에서 급등은 아니더라도 일단 버티기는 하겠구나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팔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외국인이 만약 이 자리에서 매도 쪽으로 전환을 해버린다. 그럼 2002탈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2002탈을 되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분석이자 파악이고요. 종목이랑 전략은 또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120, 60선을 다 지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0선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말미암은 어떤 일본의 IT 소재에 대한 규제, 이게 시장의 액면적인 하락 모멘텀인데 그 직접적인 대상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금의 시세가 뭐 오히려 환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좀 연동하고 있음을 좀 감안했을 때 되게 심플한 약세장은 아닙니다. 좀 복잡한데요. 이 상황들을 뭐 다각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버텨낸다면은 시장은 뭐 2000이든 1980이든 저점을 찍었을 때 되돌리는 힘은 좀 더 빠를 수 있으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점은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 수혜 종목인 뭐 후성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테마성인데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련 테마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한 나흘 정도 빠졌으니까 내일 정도면 오히려 단기 반등 매매 정도는 되겠지만 이게 뭐 엄청난 성장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단기 시세를 보시기보다는 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 테마성 움직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가지고 신라젠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그동안 뭐 HLB나 이런 코롱 티슈징 쪽에 뭐 트러블들, 한미약품, 개별 바이오 제약 쪽에 악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이런 종목 좀 버텼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셀트리온 급락과 신라젠 급락 이런 시총 상위 대형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양시장 바이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더 레벨아웃 돼버리는, 레벨이 더 떨어져 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주의하시고요. 좀 죄송스럽지만 주주분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오히려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다른 종목들의 하락의 공간을 좀 줄여줬습니다. 그게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버텨낸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거지만 이렇게 한쪽이 크게 떨어지면은 다른 쪽에서 오히려 시세가 플러스 나면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나 이런 쪽은 당분간은 앞으로도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약하게 떨어지는 종목을 매매 타겟 잡으시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점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5G 관련 종목들은 예상대로 시장이 좀 둔화되니까 바로 틈새 반등을 주고 있죠. 아무래도 통신주 자체가 좀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통신에 기반한 관련 테마 섹터들도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 트레이딩 하시면 된다 봅니다. 20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KMW가 20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이솔루션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요. 요 두 종목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해서 단기 매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개 들고 있던 산업재 섹터들, 뭐 정유주, 철강주, 화학주 이런 종목들은 다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둔해지면서 약간 시세가 좀 찬물을 끼얹은 양상이나 1, 2주 전 정도의 움직임 보시다시피
저평가 대형주들, 경기 민감주들은 어떤 가치적인 지지점들은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어지간히 흔들려도 추가적으로 큰 레벨 다운은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밸류도 낮고 종목들 밸류도 아주 낮습니다. 대형주, 경기 민감주들은. 그런 종목들은 뭐 시장이 여기서 2000 간들, 1980 간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6개월, 1년 기다리시다가 여기서 손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약간 험악할 때는요. 잘 기다리다 갑자기 멘탈이 확 깨져버립니다. 그걸 좀 조심하시자. 특히 주식들 대형주나 우량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대북주, 건설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북주들 좀 약한 움직임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 요 점은 제가 다음 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좀 정리를 하면은 코스피는 중기 변곡점에서 일단 단기 방향 자체가 위로 못 치고 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2000에서 잡히는지 1980에서 잡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아니까 단기 시세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뭐 금요일 날 일본과의 뭔가 협의가 잘 돼가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구조상으로는 당장 급반등은 아닐 거니까요. 매수는 일단 조금 늦추시고 확인하고 가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우량주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는 장은 아니니까 그런 중기적 포지션이나 가치적 판단은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전략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가 좀 돌아줘야지 종목들도 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개별주에 대한 무리한 배팅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게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종목으로 싸울 수 있는 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뭐 지수를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을 좀 들고 계셨다가 전환 포인트 나올 때 뭐 ETF를 공략하시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이런 형태로 당분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이었습니다.